현 세계사가 가르치는 1724년의 베링 해협 탐사는 허구의 소설이다. 18세기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은 베링 해협으로 밀려 들어오는 북극해 바닷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링 해협의 위치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지각 변동과 베링해 주변의 지형 변화입니다. 그것은 동국조선 우리 선대들이 살던 강역과 밀접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교육에서 덴마크 러시아 항해가인 베링이라는 인물이 러시아 표트로 대제 명령에 의해 베링 탐사를 시작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소설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며 사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베링 탐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의 소설인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베링이라는 인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링, 덴마크 러시아 항해가 1681년 덴마크 호르손에서 1741년 12월 19일 캄차카 반도 근처 베링섬에서 인생 마감. 베링 해협과 알래스카 탐험을 통해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진출 거점을 마련했다. 베링 탐사에 관한 저서는 1922년에서 1925년에 출판된 F.A. 골더의 베링의 항해 (Bering's Voyage), 1961년에 출판된 로버트 머피의 The Haunted Journey가 있습니다. 베링 탐사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세기 초에 관련 서적들이 출판된 이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베링 탐사에 관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724년 표트로 대제는 옛날부터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아나디르 수로가 있는지를 확인해 오라고 베링에게 명령하였다. 두 번째로 1차 탐험 때인 1729년 바다의 얼음이 녹자 탐사대는 가브리엘 호와 포트나 호에 나눠 타고 베링해 탐사에 나섰다. 그러나 베링은 6월 8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베링섬 인근에서 항로를 돌리도록 명령하였다. 세 번째로 안나 여제 통치 때 러시아 북방 대탐험 시기 1741년 6월 4일 베링은 상트 페트로호를 타고 캄차카에서 출항해 상트 파베로를 지휘하는 알렉세이 치리코프와 합류했으나 이들 두 선박은 나중에 폭풍으로 서로 떨어졌다. 치리코프 선장은 항해를 계속해 알류산 열도의 몇몇 섬들을 발견했고 베링은 8월 20일 알래스카만으로 진입했다. 그는 선박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알래스카 남서해안, 알래스카 반도, 알류산 열도만 탐사하는 데 그쳤다. 네 번째로 베링이 항해한 해역은 아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해협이므로 그의 이름을 붙여 베링 해협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한 명씩 죽어갔고 베링도 1741년 12월 8일 사망하였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섯 번째로 알래스카는 이후 모피의 산지로 개발되었으나 재정이 악화되자 러시아 황실은 1867년에 720만 달러의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아넘겼다. 이러한 베링 탐사에 대한 이야기는 헐리우드에서 재미를 위해 만드는 영화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베링 탐사 이야기가 허구의 소설이라는 것을 고지도를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16세기 초중기와 1531년 파리스 오런테스 파이너스 지도에는 북미를 아시아로 그렸고 현 베링 해협 자리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16세기에 베링해나 베링 해협은 없었고 북해에서 몽골 사막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횡단하던 큰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요수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동시기에 그려졌다는 1593년 앤트워프 코넬리우스 대조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도들은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분리시켰으며 북미에 있던 지명들은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베링 해협을 아니한 해협으로 표기했습니다. 또 어떤 지도들은 베링 해협에 아나디르 수로라고 표시한 지도들도 있습니다. 아나디르라고 표시한 지도는
1716년 조한 베프티스트 홀맨, 1740년 조한 조지 스크라이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와 북미 대륙의 거리를 매우 가깝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와 미 대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배의 운항을 위하여 수로를 만들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베링 해협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기 전에는 원래 아나디르로 불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도들에는 아나디르와 유사한 안얀 해협이 표기됐습니다. 157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대량으로 제작된 지도들에 그러한 지명이 보이는데 그 지도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베링 해협을 아나디르 또는 안얀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지명을 서로 혼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계사 조작을 위해서 지명 혼선을 유도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현 베링 해협의 아나디르와 안얀 해협이라고 표시한 지도들은 1594년 암스테르담 페들러스 플랜시어스, 1642년 볼로그나 제이 베이티어스타 카베자, 1652년 암스테르담 클레어 젠순 비셔, 1657년 암스테르담 니콜라스 비셔를 비롯한 많은 지도들이 아나디르 수로와 안얀 해협을 지도에 표시하였으나 이러한 지도들도 모두 조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지도는 16세기 초와 중기에 그려진 지도와는 완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들은 원래 캘리포니아 인근에 있었던 안얀과 안얀 해협을 세계사 조작을 위해 현 베링해 지역으로 지명을 이동시켰습니다. 지명 이동을 시킨 조작 지도들 중에는 1570년 아브람 오텔리어스, 1595년 조도커스 혼디어스가 있습니다. 또한 베링 탐사 이전에는 아무도 베링 해협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아예 1658년에서 1750년대까지 지도들 대부분이 북미의 북서쪽을 아예 거의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들은 17세기 당시에 빼곡하게 표시되었던 북미의 북서부 지명들을 전부 없애버렸고 지형조차 가늠할 수 없도록 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지도들은 1658년 암스테르담 니콜라스 비셔, 1690년 옥스버그, 1702년 런던 가손, 1705년 암스테르담 루스 조하네스, 1740년 파리스 니콜라스 대회, 1760년 파리스 루이스 클라우드 대 베조위입니다. 이 지도들대로라면 17세기 초 알래스카에 표시되어 있던 수많은 지명들은 상상으로 표시된 지명들이며 원래부터 황무지였고 지명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베링 탐사로 인하여 발견된 곳이며 러시아의 알래스카 진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춘 허구의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지도들에는 현 베링 해협을 안얀 해협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또는 많은 지도들이 브라이어스 해협이라고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지도들을 보면 우리는 안얀 해협과 브라이어스 해협이 같은 해협으로 불렸으므로 이해하게 됩니다. 브라이어스 해협은 1660년대부터 1730년대까지 자주 보입니다. 세계사에서 브라이어스 해협은 17세기 중반에 오텔리어스 고지도에 표시되었다는 은혜섬 아일랜드 오브 실버를 찾아 홋카이도 지역을 탐사했다는 브라이어스 탐사의 브라이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브라이어스로 표기된 고지도들을 보면 다른 지도들과 지명의 차이만 있을 뿐 표기된 다른 지리 정보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도의 상태를 보면 300년이 넘은 지도 같지 않게 너무나도 색감이 선명합니다. 현 베링 해협을 브라이어스로 표시한 지도들은 1664년 암스테르담, 1685년 필립 레아, 1720년 파리스 라이스 길라움데, 1720년 런던 헨리 오버턴, 1705년 암스테르담 루스 조하네스 어프락시밀리, 1730년 암스테르담 진 코벤스 지도입니다. 수많은 고지도들이 브라이어스 해협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지도 중에는 베링 해협의 에소 해협이라고 표기한 지도들도 있습니다. 현 세계사에서는 에소는
홋카이도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 에소를 북미 대륙 북서부 지역에 표시한 지도들이 많습니다. 에소는 위치상 요수의 서쪽인 요소로 예상됩니다. 영어의 발음이 에소 또는 에소, 이소 등으로 요소와 유사하며 발음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658년 럼 미첼 안토인 바우들랜드, 1690년 파리스 진 베프티스트 놀린 지도에는 현 베링협을 에소 해협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북미 북서부 즉 베링협 지역을 에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 베링협을 에소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들은 1693년 런던 로버트 모든, 1694년 파리스 알렉시스 휴버트 제일랏, 1702년 파리스 피에르 몰라 산손, 1716년 조한 베프티스 호멘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에소와 에소인스를 동일 지역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링협을 원래 지명이었던 에소 지역을 통과하는 에소 해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들을 보면 지리 정보가 부족한 듯이 불명확하게 그렸습니다. 이런 지도들도 지리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한 지도들과 대조해보면 조작 지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을지라도 북미에 에소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서양 제작 고지도들을 보면 베링 해협을 아나디르스로, 아니안 해협, 브라이어스 해협, 에소 해협으로 불렸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도들 전부 다 조작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동시기에 베링해와 베링해협을 실제적 지명과 지리 정보로 표현한 지도들이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링해협의 세계사 조작을 위해 많은 지명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므로 진짜 어떤 것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작되지 않은 고지도를 통해서 베링해 탐사의 진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베링해가 육지였음을 고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현 세계사에서 가르치는 베링 탐사가 허구의 소설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계사의 허구와 거짓을 밝히는 일은 그야말로 세밀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고지도상의 하나하나의 지명과 지형을 찾아서 비교 대조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고지도 전문가이신 진실 수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의 덕분으로 우리들은 쉽게 대조선 진실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문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고지도와 대조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입니다. 함께 대조선 진실의 역사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